불완전한 존재예요. 이런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걸 인정해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한지로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 있어요. 본질적인 것. 진짜 시야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진짜 나를 위한 삶. 해법 3가지는 첫 번째는 예술. 이 해법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 문장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 작품을 통해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본인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게 되기도 하고, 아름다움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정이입하면서 어떤 도덕적인 균형감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이 저는 또 예술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시를 들어보면 영화 라라랜드 있잖아요. 그 라라랜드를 보면서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막 그 새별 같이 춤을 추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게 춤이 됐든 음악이 됐든 뭐 그런 패션이 됐든 우리는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겠죠. 커리어나 돈을 결정의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영화를 보면은 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인데 우리는 뭐 돈과 어떤 커리어나 명예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걸 포기하면서 살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들게 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최근 드라마가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폭삭 속았수다의 얘기를 해보면 드라마 속에서 애순이와 학시 아저씨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학시 아저씨는 돈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성이 개판이어도. 애순이는 너무 가난하잖아요. 맨날 돈이 필요하고 궁핍하고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존중받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드라마에선 어떻죠? 이 학시 아저씨가 돈은 많지만 너무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 사람을 비웃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순이는 어때요? 돈은 아무리 적어도 자기만의 주관, 그리고 자기만의 꿈,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게 참 잘 정립이 돼 있는 너무 단단한 알찬 주인공이잖아요. 이런 주인공과 뭐 학시 아저씨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속물근성에 젖어들기 쉽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자산이나 아니면 뭐 구독자 수나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아, 그치. 돈이 다가 아니지.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다른 지위체계, 약간 뒤바뀐 지위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여기에 젖어들지 않도록. 그래서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결국 모두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과 불안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막 그렇게 추구하던 돈이나 명예나 승진이나 커리어, 팔로워 수 이런 게 다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러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로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 있어요. 속물근성이 있던 사람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쫓아다니던 그 돈 많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와줄까? 결국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남는 게 아닐까? 김주환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거였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한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문자 메시지에 우리는 내가 정말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떠오를까요? 결국에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도 사랑함을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내가 너무 감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안감, 열등감, 비교하는 마음, 질투 이런 것들이 되게 부질없이 느껴지고 그런 게 되게 사소하게 느껴지고 진짜 사랑이 남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 제가 또 존경하는 박웅현 선생님이 한 책에서 프랑스의 공동묘지를 갔다 온 경험을 책에 쓰셨어요. 근데 프랑스는 공동묘지가 기피시설이 아니고 그냥 도심 한가운데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이 돼 있대요. 공원처럼 사람들이 그냥 산책도 하고 데이트 코스로도 쓰기도 하고 근데 정말 막 유명한 그런 뭐 사르트르라든지 정치인 철학자들의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 공동묘지에 가서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어차피 좀 이따 다시 먼지로 돌아갈 건데 이 인생 유한한 인생 그냥 아름답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가식적이고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삶. 그래서 우리나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너무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 책에서는 우주를 생각하는 것 또는 광활한 자연을 경험해 보는 것. 예를 들면 전 안 가봤지만 그랜드 캐니언 같은 곳에 가면 인간이 진짜 작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한낱 미물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여기서 그 자연을 통해 치유받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거든요. 나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이거를 비교하면서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대한 자연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차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잘났고 얘가 아무리 돈이 많건 우주적인 관점에선 다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하찮은 존재다라는 불안감은 나는 중요한 존재야 라는 생각으로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린 모두 하찮아. 우린 공평하게 하찮아 라는 생각으로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방으로 여행을 가도 이렇게 끝이 없이 펼쳐진 논밭만 봐도 저는 좀 힐링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대한 사이즈에 좀 압도되는 느낌이랄까요? 탁 트인 바다, 뭐 부산 바다, 인천 바다 이런 거를 보면서 힐링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힐링을 할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우주 영화 보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눈앞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얼마나 하찮고 사소한 일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 지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근데 그 지구에서도 한국은 너무 점 같은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작은 나라에서도 서울에서 내가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게 이게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전체 우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데 내가 이 눈앞의 일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에 그 광활한 우주의 장면을 보면 진짜 힐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우주를 생각하면 진짜 시야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정치 철학입니다. 결국 정치라는 거를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 그러니까 신문이나 텔레비전, SNS 같은 미디어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고 한번 필터링 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철학도 비슷한 개념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는 철학도 누군가가 돈 없는 사람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너는 돈이 없으니까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야.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성이라는 상자를 하나 추가를 해요. 이거를 내가 들었을 때 진짜로 돈이 없으면 창피한 거야? 라고 내가 이성적으로 나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아니지, 돈이 없는 거랑 창피해하는 거는 다른 거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한번 걸러서 필터링해서 생각한다. 요즘 그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게 많대요. 뭐 너는 몇 평에 살아? 너 어디 아파트에 살아? 이런 거를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대화를 나누면서 계급을 막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나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
이런 태도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바쁜 사회를 살다 보면은 신문에서 뭐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뭐 얘네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휘둘리진 않겠다, 정신을 차리고 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철학과 정치 메시지입니다. 그런 습관들도 책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비판적인 메시지를 가진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막 체제에 순응하는 책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불안한 게 우리 개개인의 잘못보다는 어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이 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위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원인과 해법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큰 힐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모든 사람은 불안하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막 누가 벤츠를 타고 오면 막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막 시그니엘을 산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거기 살게 된 거야, 막 이렇게 홀린 듯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신 차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인간적 가치는 같지 않아, 나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저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저도 제가 속물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뭐 사랑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런 거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불완전한 인간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걸 인정해요. 인간은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뭐 돈, 명예 이런 가치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는 당연히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 그거 말고도 또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너무 의미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도 내면이 완전 단단하지 않거든요. 이런 책들을 계속 꾸준하게 읽다 보면은 그래, 나만의 길이 있구나, 또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겠고,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되지, 이런 다짐을 계속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정말 10년, 20년 뒤에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저의 컨텐츠가 사람들이 평가하는 조회수나 구독자 수로 온전히 담기지 않은 그 어떤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적더라도 저는 지금 같이 계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댓글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감사함이 제가 계속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위해서 며칠 정말 고생하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 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좋으셨고 또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떠나도 난 여기 있어.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